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잔윤 뉴욕시 감사원장이 7일 퀸스 잭슨하이츠 타운홀에서 시정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유 뉴욕시 감사원장이 새해를 맞아 7일 잭슨하이츠 타운홀에서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감사원의 올해 시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연사로 나선 뉴욕시 감사원 티나 김 부원장은 뉴욕 감사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 대해 감사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의 주요 업무는 뉴욕시 각 부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찾은 뒤 각 관련 부서의 업무에 잘못된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단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audits that we do have right now and is hopefully going to be completed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is a joint audit that we are conducting with State Controller Tom DiNapoli. The State Controller actually has much more authority over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티나 김 부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뉴욕시 감사원 측이 뉴욕시 각 부처에 대해 개선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개선안을 시행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감사원은 시 정부와 각종 사업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관계에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시 감사원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을 참석해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퀸스 지역 학부모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과밀 학급과 영재반 운영 등의 이슈에 대해 학부모, 교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플러싱 PS 165초등학교에서 캐시 블랙 뉴욕시 신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플러싱 25학군 공개 모임에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영재반 운영 등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캐시 블랙 교육감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플러싱 25학군 최대 이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학교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 수보다 교사와 학생의 자질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해 자리에 함께했던 수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3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캐시 블랙 교육감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큰 성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그 주정부에 가서 목소리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은 이러한 자리가 계속 마련돼 캐시 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캐시 블랙 교육감과의 열띤 토론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올 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잦은 제설 작업으로 뉴욕 이런 도로가 많이 패여 군데군데 커다란 팟홀이 생겨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변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다량으로 살포돼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군데군데 커다란 팟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고 자동차 자체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팟홀을 피하기 위해 고개 운전을 하다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12월 말 폭설로 인해 뉴욕시 시내도로 4만 5천 군데의 팟홀이 생겼다며 1월 뉴욕시 불만신고센터에 2천여 건의 팟홀 관련 신고가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팟홀 피해를 입었을 경우 90일 이내에 보상 청구 양식을 갖춰 뉴욕시 교통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팟홀을 발견했을 때 뉴욕시는 교통국 웹사이트와 뉴욕시 불만신고 311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나소 카운티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뉴욕시의 팟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사원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팟홀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재빠른 팟홀 보수 작업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중국이 올해 한 차례에서 많게는 3차례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한 데다 임금과 수입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당국의 억제 목표를 훌쩍 웃돌 것이라는 예상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이 더 속도를 내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과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자 스로틀 제어 시스템과 급발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현상이 전자장치의 결함으로 야기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도요타 측의 승리로 여겨집니다. 교통부의 발표 직후 뉴욕 증시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4%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25만 건의 외교 전문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의 범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수사 소식이 정통한 관리들을 인용해 9일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어센지가 외교 전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설득해 문건 폭로를 유도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사 결과 매닝 일병이 타인의 설득이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건을 절취해 유출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어센지가 매닝 일병을 설득해 문건을 유출시켰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센지의 매닝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를 기소하려던 미 정부 관리들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에 시달려온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균형 예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는 작년에 평균 4.3% 증가해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는 지난 2005년 7.5%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세가 하향세를 보여왔고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이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4, 4분기 판매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주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주민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병원협회가 2009년 뉴저지의 주에 있는 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32%만이 뉴저지주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2010년 의대를 졸업하고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한 수련생의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대학병원협회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이 되면 뉴저지주의 의사 수는 주민의 의료 수요에 맞는 적정 기준보다 2,800여 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일부 타운이 얼음이 언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스케이팅을 할 경우 익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7일 카운티가 관리하는 글렌록과 웰링턴 타운에 있는 호수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울프강 엘프레드 버겐 카운티 공원국장은 카운티가 관리하는 호수 얼음 두께를 조사한 결과 9인치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주말 기온이 화씨 40도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얼음이 깨질 위험이 높아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우드도 지난 주말 타운 내에 있는 킹스폰드와 그레이든 풀 호수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테너프라이는 네이처 센터 안에 있는 호수의 얼음이 두껍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이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지난해 모두 269건이 발생해 2009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이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뉴욕시가 집계를 시작한 후 사상 최저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행자 사고가 줄어든 대신 오토바이 사고는 급증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뉴욕시 전체 등록 차량의 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발생률은 위험 수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증가해 자전거 사망사고는 지난해 모두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늘어난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가 자전거 이용 권장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면허증을 두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7일 면허, 보험, 차량 등록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현행 $173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는 재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발 당시 운전자의 면허증 등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판사가 기각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델라웨어 등 동부연안 4개 지역을 연안 풍력발전 예정지로 선정하고 $5천만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과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은 7일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합동기조회견을 열고 이 같은 풍력발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풍력발전 개발 예정지로 선택한 곳은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주 등 4곳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이 지역에 $5,050만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제공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계속해서 TVK를 연결해 미 서부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이 2개의 한인회를 하나로 합치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 회장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두 한인회 이사진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열고 하나의 한인회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이 넘도록 분열된 채로 지속되어 온 LA 한인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규 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개의 한인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남문규 회장은 그동안 2개의 한인회로 인해 LA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밝힌 남 회장은 10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로 다시 만들기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단합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 회장은 이미 이메일을 통해 양측에 통보를 한 상태이고 단합대회에서 양측의 이사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쪽 이사들하고 이사장, 회장님 다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참석하셔갖고 많은 대화를 통하면은 제가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LA 동포고 우리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마 대화가 통하면 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LA 한인회 통합 계획에 대해 새 LA 한인회 박유한 회장은 통합을 위한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인회 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양보를 해야 되지만 LA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포 사이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동포 사회를 원한다면은 위해서라면은 누가 앞서고 드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라면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 사회가 원하지 않는 2개,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돼서 뭔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반면 스칼렛엄 LA 한인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 통합을 위한 단합대회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8개월이 넘게 끌어온 한인회 사태가 이번 계기를 통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한인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11도, 섭씨 영하 11도, 체감온도 1도, 섭씨 영하 17도입니다. 하루 종일 맑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 20도, 섭씨 영하 7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겨울비와 함께 포근한 날씨를 보이던 뉴욕 일원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8일 화씨 34도까지 올랐던 뉴욕시 기온은 오늘 오전에는 최저 온도가 18도, 내일은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최고 시속 13마일의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1,100원 선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내린 1,104.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26일 장중 최저점인
1,102원 60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에서 거래된 것은 2008년 9월 12일 장중 1,097원까지 떨어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고가 한인 밀집 지역 고교 가운데 SAT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이 8일 발표한 2009-2010년 학교별 성적표에 따르면 테너플라이고 평균 SAT 성적은 1,818점으로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 버겐 카운티 공립고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해외 조기 유학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발간한 2010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09학년도 조기 유학생은 18,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학년도 27,349명보다 33.7%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미 해병대에 한인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한인 데니얼 유 대령을 지난달 21일자로 준장 진급자로 임명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 소속의 한인이 장군이 임명된 적은 있지만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연방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미국 정규군에서 한인이 스타 반열에 오는 것은 108년의 한인 이민 역사상 유 준장이 최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대적인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는 엔진 전자장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방교통부의 레이 라하우드 장관은 8일 도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요타 자동차의 문제는 기계적이며 전자부품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철저한 조사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제 도요타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한창현 전 플러신 한인회장과 박동조 뉴욕 한인수산협회장의 2파전 구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당초 이번 선거에는 하용화 현 회장과 곽우천 뉴욕 한인 봉지협회 회장까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며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3파전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그러나 하용화 회장이 지난달 말 재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데다 다수의 측근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고용자격 확인서 감사를 통한 불체제 고용 단속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유명 식품 체인점들에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칸 체인 레스토랑인 치폴레사에 대한 집중적으로 I-9 감사를 실시해 700명의 불법 체류 직원을 적반에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제1차 세미나가 2월 5일 배단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불황 극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세탁인들이 참석해 불황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시라큐스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권과 영주권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여 범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모피의 명가 블랑시의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랑시의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0여 벌의 많은 모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의 사랑에 감사하는 뜻에서 특히 30-40벌에 달하는 2개의 렉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단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을 실시합니다. 민권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4월 초까지 대행 행사를 진행하므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소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교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을 위해 오는 3월 26일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 및 지침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비롯한 42편의 글을 묶어낸 책입니다.
청춘의 멘토로 따뜻한 위로와 머리를 내리치는 따끔한 충고, 인생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는 책입니다. 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나를 돌아보고 용기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에서 무료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몰아닥친 뉴욕과 뉴저지 일대 심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제설 작업이 많아지면서 아스팔트 도로변에 파털이 많이 생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뒤 도로가 얼었다 녹으면서 아스팔트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수차례 지나가게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스팔트가 파손되면서 커다란 파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들이 제설용 소금을 많이 뿌려 아스팔트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파털 발생을 재촉해온 듯 싶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거리를 운전하게 될 경우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갑자기 차가 덜컹하면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바디를 심하게 손상시키게 되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자칫 브레이크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파털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틀게 될 경우 옆이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운전 시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어운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출퇴근 도로를 운전하게 될 경우 낮 동안 파털이 파여있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두운 밤거리에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파털 보수를 원하게 될 경우 뉴욕시 한 라인인 311에 신고하면 됩니다. 파털로 인한 자동차 파손 시 당국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및 자동차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상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 조사단체인 도로정보 프로그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주요 도로 등 절반이 넘는 54%가 기준 이하인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전체 교량의 35%도 구조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브롱스를 지나는 95번 도로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눈이 내리는 계절을 맞이해 파털에 자동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 자신이 다니는 출퇴근 도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안전한 운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와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최 변호사님께서 비즈니스 시작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면 기본적인 과정은 어느 타입의 비즈니스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타입으로는 sole proprietor와 general partnership이 있고요. 그리고 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을 시작하시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를 시작하시려면 그 비즈니스를 주정부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나 등록 요구 사항의 신고 수수료가 조금 다르지만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뉴욕 웹사이트에 가시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뉴저지 웹사이트에서는 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드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안전한 눈 치우기 요령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의 몸이 잔뜩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눈을 치우기 위해 과도한 허리나 어깨 사용으로 근육이 강직되어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디스크 탈출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눈을 치우러 나가시기 전에 허리와 어깨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가벼운 양의 눈을 치우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추위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 근육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충분한 준비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젊은 층에도 요통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